오늘 정보가 많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어제 한국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미국 빚에 관한 것인데요. 36조 달러를 뚫어버린 미국의 빚. 이를 1인당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미국 시민당 105,869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미국 시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신용카드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해당 빚을 과연 누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 것인가, 물리적으로는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얼마 전에 셧다운을 가까스로 모면을 했는데요. 한도가 다시 한번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는데 날짜는 바로 1월 2일입니다.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한도에 도달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경고를 해가며 1월 14일부터 23일 사이에 차입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로는 새로운 부채 발행이 불가능해 연방정부의 주요 프로그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은 하루빨리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시켜주거나 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재정적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해서 해외에 돈을 보내고 여기저기 뿌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찰 정도로 이기적인 인간들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초반부터 전 세계를 시끌시끌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부채 한도 관련된 문제, 과연 트럼프의 바램대로 부채 한도를 없앨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임시적으로 한도를 상향시킬 것인지 이번 주에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채가 늘어나고 중앙은행들이 돈을 계속해서 찍기 시작하면은 금값이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누구라도 손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월가의 전문가들 같은 경우 내년에 금이 온스당 3,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금이 3,000달러까지 쏘게 된다라면은 비트는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올해 금 같은 경우는 27% 상승했습니다. 금치고는 대단한 성적을 거뒀죠. 현재 금 가격은 2,636달러, 3,000달러까지 14% 정도 남았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14%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것인데 반면에 비트코인은 얼마? 120% 올랐다. 금이 27% 상승할 동안 비트코인은 120%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95,000달러 정도. 물론 지금은 좀 더 떨어지긴 했지만은 자, 금 대비 상승률이 4배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게 된다라면은 금이 3,000달러에 도달할 때 비트코인은 얼마? 14만 8,000달러까지 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 미국의 전략적 자산 그리고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게 된다라면 더욱더 큰 가격 상승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2025년도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당장 비트코인 가격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심지어는 떡락 혹은 고점 신호라고 볼 수 있는 시그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번 불장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영화배우 굉장히 유명한 맷 데이먼이라든지 미국의 스포츠 스타 톰 브레이디 등등이 나와가지고 설치기 시작했을 때 그 자리가 고점이 되었었죠. 근데 어제 누가 비트코인에 관련된 트윗을 올렸느냐? NBA의 전설적인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인 스카리 피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올라가지고 늦은 것 같냐? 아니다. 지금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이른 편이다. 전 세계 자산 규모가 900조 달러인데 비트코인은 1조 7천억 달러밖에 안 된다.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렇게 고점 신호가 하나 나왔다는 것인데 한 명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명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비트코인 100만 달러가 아니 200만 달러가 아니 이러면은 저는 좀 굉장히 불안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런 소리가 쏙 들어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해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반등다운 반등 한 번도 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집할 사람들은 한다. 한 새로운 지갑 같은 경우 14시간 동안 2,700개의 비트를 매집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번 주에 ETF들은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까지 매집을 할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CME 갭 78,000달러 CME 갭 매꾸러 간다라고 모두가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그레그 크립토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에 7번 가까이
큰 하락을 경험을 했었다. 평균 하락률은 23.53%인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심히 갭이 있는 77,000 혹은 78,000부터 8만 달러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고점 대비 25% 하락으로서 지난 2년 동안의 평균 비트코인 조정 수치인 23.53%와 일치한다. 충분히 하락할 수 있을 것. 그리고 불장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21일 지수 2평 같은 경우도 8만 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옆집 강아지도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이 77,000, 여기는 400이라고 되어 있네요. 77,000달러 부근부터 8만 달러까지 열려있는 CME 갭을 매꾸러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쉽게 하락을 할까?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서 입을 쩍쩍 벌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세력들이 이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줄 것인지. 이어서는 트위터 분석가들의 분석입니다. 댄 크립토 트레지 분석가, 일단 비트코인 저번주 CME 갭은 어디에서 발생을 했느냐? 94,406달러. 장이 열리게 되고 나면은 금방 올라가서 메꿀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갭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 주봉 차트를 보면서 해당 저항을 결국 뚫지 못하고 비트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락세가 계속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지지구간 같은 경우는 9720달러라고 하는데요. 그 자리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겠죠. 크립토 뉴보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요. 꼬리잡기 대가인 크립토 뉴보 분석가. 차트상 꼬리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꼬리를 다 매꾸로 내려갈 것 같다. 그리고 또한 유동성 맵을 봐도 지금 91,700달러까지 해가지고 많은 롱 포지션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해당 자리를 정리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 고로 내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9만 달러까지 떨어져 주면서 포지션들 다 정리를 시키고 해당 자리에서 반등했을 때 반등하는 거 보고 롱 포지션을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8만 달러는 아니고 9만 달러까지는 보고 있다라고 두 분석가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야, 연말에 분위기를 우중충하게 만들고 있는 비트코인. 주말 동안에 알트코인이 좀 달려보려고 했었으나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자빠지면서 알트코인들을 죄다 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잘 버텨주고 있는 알트코인들. 내년에는 정말로 알트코인들의 하극상이 한번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크립토 체이스 분석가는 이더리움, 비트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다가 천천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다음으로 카스틸로 트레이딩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나의 마지막 희망회로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인데요. 당분간은 하락이 조금 더 계속될 수 있겠지만은 그 자리부터 드디어 바닥을 찍고 이번에야말로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올해에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는 이더리움이긴 한데요. 자, 일단 이더리움 장투자들은 아직도 굳건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반감기 다음 해 1분기 때 이더리움이 높게 상승했었던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니까요. 그래도 한번 기대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같은 경우도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또 트럼프가 이더리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를 계속해서 해보고 있으며 저는 이더리움을 포기할 생각이 없네요. 좀 가즈아 이더리움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힘찬 한 주 가즈아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를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